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1일 갈수록 낮아지는 화폐 가치, 투자의 시대에는 주식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시원하게 또 내리는 날이 펼쳐졌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해서 다우가 마이너스 5.3%, 5%대로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2%, S&P 500 마이너스 2.9%입니다. 이렇게 최고점 대비해서 지수 얼마나 내려왔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힘을 싣는 매수에 힘을 싣는 지표로 보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5%, 지수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온 상황들을 기준 잡아서 조금 더 매수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고 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월 인플레마스 테이퍼링 가속화 필요하다. 금리 인상 시기 빨라지나. 연준 의장 파월이 이날 인플레 전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증시가 확 떨어졌습니다. 인플레는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취했고 이것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자산 매입을 좀 더 빨리 하는 테이퍼링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죠. 이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국민들이 바이든 뽑아놨더니 물가만 많이 오르고 정작 내 돈에 내 포켓에 머니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다시 연준 의장으로 비둘기라 보이는 브레이너드를 택하지 않고 파월을 택했다는 건 인플레 전사로 파월을 세웠다는 겁니다. 인플레 문제를 반드시 파월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오미크론 공포, 미국 CDC 4대 국제공항 감시 강화, 입국자 검역 요건 추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좀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오피셜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현재의 이 상황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장세에 놓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전략적 비축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유가를 좀 내리고 싶어 했는데 오미크론이 등장하시면서 한 방에 급락을 시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모로 오미크론이 앞으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전개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행주 일제 하락. 애플 중국 아이폰 판매 호조의 3% 상승. 이날은 정말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내렸습니다. 하지만 애플만 유독 3%가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핀비즈 보시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율로 해서 네모칸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 빨간데 애플만 녹색으로 유독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가지 사후 분석이 나왔지만 중국의 아이폰 판매 호조도 원인이 있었고요. 더 크게는 이러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벌어진 불확실한 장세에서 그래도 투자금이 몰릴 안전한 투자처는 역시 애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투심의 영향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3,800만원 좀 넘어가고 있고 꾸준히 변함없이 이 12종목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8만원, 포드 1만원, 알파벳 6만원, 메타 4만원, 엔비디아 5만원, 스퀘어 3만원, 유니티 13만원, AT&T 8만원, 코카콜라 2만원, 총 50만원 매수했습니다. 혹시 1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사는 책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10억 만들기 재테크책 열풍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 아니고요. 17년 전인 2003년 기사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02학번이었는데 그때의 기사죠. 내용은 10억 만들기 재테크책이 지금 서점가의 열풍이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올 여름에 나온 나의 꿈 10억 만들기, 이 책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기억이 좀 납니다. 표지도 기억나요.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2030 셀러리맨의 10억 모으기 등 10억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 보면
10억 책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면 2003년을 떠올려 보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재테크 서적들이 그 중에서도 10억을 키워드로 한 서적들이 좀 많았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이 10억이란 숫자가 당시에는 2003년 당시에는 나름의 꿈의 숫자였던 것이죠. 10억만 있으면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초입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누구나 10억 정도는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이 10억에 대한 갈망으로 너도 10억 벌 수 있어 라는 내용의 10억 재테크 서적이 크게 인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입니다. 12월 29일자 뉴스인데요. 서울주택의 평균가가 9억이다. 아파트는 12억 3천만 원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대비해서 2021년 현재는 10억이 더 이상 꿈의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꿈꾸고 싶은 숫자긴 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뭔지 모르게 조금 더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꿈의 숫자를 20억, 30억, 50억, 100억 정도는 써줘야 꿈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집이 비싸진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의 평균 가격이 12억 3천만 원이니까 2003년 기준대로 하면 모두 이분들은 꿈을 달성한 거죠. 모두가 꿈을 달성하면 이것은 꿈이 더 이상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코로나19가 투자의 시대를 열어젖혔는데 이 투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화폐를 있는 그대로 들고 있는 건 결코 좋은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은 안전자산 아니다. 인플레이션 탓에 현금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투자해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는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코인에 투자하기에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싣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정부 규제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고요. 때문에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자체를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로 여겨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식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지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강제로 이런 상황에 몰렸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서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